무서운 네이트판 실화 그녀의 이야기 중편입니다. 오솔길을 한참을 숨도 못 쉬고 한달음에 걸어 올라온 고모님 앞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웬 철조망 같은 게 가로막혀 있는 게 아니겠어. 뒤로는 반장놈의 휘파람 소리가 고막을 흔들 정도로 크게 들리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질 않으니 하는 수 없이 고모님은 길도 없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대. 그렇게 한참을 미친듯이 걸어가고 있는데 등 뒤에 들리던 휘파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하고 끊기더래. 반장놈을 따돌렸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바로 그때 누군가 투박한 손이 고모님의 가느다란 허리를 뒤에서 휘어잡듯이 감싸더라는 거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손이 어느샌가 깍지를 끼고 고모님을 놓아주질 않더래. 필사적으로 버둥치는 고모님 귓가에 반장놈이 오묘하게 찌끄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싶으셨대. 더러운 이놈한테 몹쓸증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이 산에서 귀신이 되고 말겠다 마음을 먹은 고모님이 힘껏 몸을 골렸고 고모님 허리에 깍지 낀 손을 매달고 있던 그 반장놈도 덩달아 고모님과 한 몸이 되어 산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었대. 그렇게 얼마나 굴러떨어졌을까. 큰 고목 같은 것이 몸에 걸린 고모님이 흙바닥에 몸을 누이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발바닥 쪽에 무언가가 꿈틀대는 느낌이 들더래. 소스라치게 놀란 고모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글쎄 그 반장놈이 크게 다치지도 않았을 것 같은 모양새로 고모님 발치에 엎드리고 누워있었던 거야. 그리고 손가락을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데 당장이라도 태산 같은 몸을 일으켜 고모님을 덮칠 것 같은 그런 기세였대. 공포로 사고가 마비될 것 같은 그 와중에도 몸을 호신할 만한 무언가를 찾으며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였는데 그때 고모님의 손에 삐죽 튀어나온 무언가가 만져지더라는 거야. 손을 꿈틀거리던 그 반장놈은 벌써 신음을 조금 흘리면서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고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던 고모님이 삐죽 튀어나온 그것을 잡아당겼는데 이게 쉽사리 빠지질 않더래. 그 반장놈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고모님은 튀어나온 그것이 목숨을 살려주는 보루라고 된 것처럼 길을 쓰고 잡아당겼고 가까스로 잡아 뽑을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식칼 같은 손잡이가 달린 꼬챙이였대. 그 꼬챙이를 잡아 빼는 그때 반장놈이 입으로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면서 고모님한테 다가왔고 반사적으로 고모님은 그 꼬챙이를 반장놈 어깨 쭉지 부근에 찔러 넣을 수가 있었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반장놈도 놀라고 고모님도 놀라서 얼어붙어 있는데 그 후에 고통을 느낀 그놈이 벼락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땅바닥을 뒹굴더라는 거야. 그 모습에 정신을 차린 고모님이 정신줄을 반쯤 놓은 상태로 산길을 미친듯이 달려 내려왔고 숙소에 불빛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기절을 하고 만 거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 같은 곳이었는데 더 끔찍한 거 반장놈이 질러대는 비명소리가 멀지 않는 곳에서 들리고 있더래.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꼬챙이는 깊이 박히지 않았고 반장놈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젊은 남녀가 연애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전현이 오해를 하고 자기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경찰서에 가야 한다며 쌩 난리를 피고 있더라는 거야.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였던지라 그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고 오히려 공장에서는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서 고모님이 마치 반장을 유혹해서 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쑥덕대기 시작했대. 병원에서 퇴원한 고모님은 쫓기듯 그 공장을 그만두고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원일 모를 열병을 필두로 고모님은 죽어나갈 기세로 시름시름 말라가기 시작한 거야.
고향으로 돌아온 고모님은 그 이후로 원일 모를 열병에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했어. 처음엔 심적으로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앓은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고모님의 병세는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았대. 읍내 병원도 가보고 칠복이 아버지와 서울 큰 병원에 가보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심리적인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들을 수가 있었대. 하는 수 없이 고향집에 요양을 시작한 고모님이 이상 행동을 시작한가 그 일이 있고 한 달여쯤 시간이 흐른 뒤였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운 외모를 지닌 고모님이 서울 공장에 다니다 내려온 이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이 알게 모르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무성해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올라갈 때 생기 넘치던 얼굴과는 정반대로 고향에 내려온 이후로는 두어 번 얼굴을 마주쳤을 때 고모님 얼굴에 산 사람의 기운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거야. 거기다 아무리 몸이 안 좋은 키로서니 한 달 여간을 생활하면서 집 밖으로 나온 횟수가 극히 드물다 보니 안 그래도 쉽사리 소문이 퍼지는 작은 마을에서 고모님 이야기는 단연 화두가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 할머니께서 산에 고사리 나무를 끊으러 가셨대. 읍내 약재를 내다 파는 동네 이웃분 댁에 잠깐 들린 일이었대. 친하게 지내는 이웃인데다가 약에 관해선 면허만 없다 뿐이지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약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시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 시간까지 된 거야. 집에 혼자 있을 딸 걱정에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할머니 댁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글쎄 고모님이 마당에 놓여져 있는 세숫대야에 머리를 쳐박고 엎어져 계시는 게 아니겠어. 놀란 할머님의 한달음이 달려가서 보니까 세숫대야에 물이 한가득 담아져 있었는데 그 물속에 고모님이 코를 박고 있었는데 이게 고모님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마치 고모님 머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고모님은 세숫대야에 벗어나려고 팔을 호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에 펄쩍 뛰게 놀란 칠복이 할머니가 고모님 어깨를 잡고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도 못에 박히기로도 한 것처럼 고개만은 절대로 세숫대야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대. 이러다 귀한 딸이 죽겠구나 싶었던 칠복이 할머니가 세숫대야를 냅다 발로 후려치고 나서야 고모님은 엎어진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코를 박고 넘어졌고 그제서야 숨을 몰아쉴 수가 있었대. 그 사건 이후 고모님의 기이한 행적은 계속됐는데 밤이면 밤마다 방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길을 쓰는 고모님 덕분에 자물쇠를 구해서 해가 지는 시간만 되면 할머니는 타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모님이 계시는 방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대. 그렇게 본격적으로 정신을 반쯤 놓고 지내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만큼 밥을 먹었고 그 이후의 시간은 방에 누워서 아무도 알아둘 수 없는 말을 계속 짓거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어찌나 악력이 센지 칠복이 할머니가 씻기려고 해도 거칠게 거부하고 물수건으로 얼굴이라도 닦아주려고 치며 할머니 얼굴에 침을 뱉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 곱던 얼굴도 점점 여기저기 검버섯 같은 게 피기 시작했고 탱탱하고 생기 넘치던 몸도 볼품없이 깡마르게 되었지. 게다가 정신이 나갈 때는 여기저기 소변도 지리고 했는데 씻지를 않으니까 20살 갓 넘긴 아가씨 몸에서 지린내와 구정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대.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지속되던 어느 날 반복되는 생활에 지친 칠복이 할머니가 깜빡 잠이 들었대. 꿈속에 칠복이 할아버지가 오신 거야.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돌아가실 때 입었던 삼배옷을 그대로 걸치시고 할머니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꿈속에서 본 할아버지가 너무 반갑고 고모님 때문에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왈칵하고 울음을 터뜨리셨대. 그리고 칠보가 하배요. 내 좀 데리고 가요. 당신이 그리 아끼던 일을 내가 망친 거니 진표 없을게. 내랑 아랑 같이 데리고 가요. 안 그러면 서울서 개고생만 하는 칠복이도 죽는단께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대.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곡을 하시는데도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대.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할아버지가 손을 올리시더니 생전에 중요한 문서나 아끼는 물건 같은 걸 넣어주셨던 쾌짝을 조용히 가르치시더라. 영문을 모르는 할아버지가 가르친 그 문갑을 넉넉히 바라보는 그때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게 된 거야.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분간이 안 됐던 할머니가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친 그 문갑을 바라보니까 문갑을 고정하고 있었던 걸쇠 부분이 부러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문갑, 문짝 2개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야. 우당탕탕 거리는 소리는 바로 그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던 거지.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친 바로 그 쾌짝에 멀쩡한 문짝이 떨어져 나갔으니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혹시라도 고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쾌짝에 있는 안방 문을 열어둔 채로 고모님 방과 안방 사이 대청 마루에서 쪽잠을 자고 계셨던 건데 해가 넘어간 시간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고모님 방문을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가두셨던 거야. 근데 그 자물쇠가 맥없이 대청 마루 구석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고모님 방문은 누군가가 송두리째 잡고 뜯어낸 것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어이없이 열려져 있었대.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할머니는 곧 쓰러질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는데 귓가에 환청처럼 고모님 이름으로 애타게 부르는 칠복이 아버지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리더라는 거야. 아직도 꿈을 꾸는 건가. 몽롱해지는 정신을 급하게 부여잡고 귀를 기울이니까 마당 너머로 정말로 칠복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는 거지. 그 소리에 정신이 퍼뜩 돌아온 할머니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마당으로 내려섰고 그때 할머니는 평생을 가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광경을 목격하셨대.